전 세계 스마트폰, 자동차, 인공지능 칩의 심장부를 쥐고 있던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없이는 아이폰도 테슬라도 엔비디아의 AI 칩도 만들 수 없었죠. 문제는 이 엄청난 성공이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핵심 기술을 빼가고 있고 중국은 언제 삼킬지 모를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으며 정작 그 나라의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 반도체 제국이 어떻게 스스로 만든 성공의 덫에 걸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전자제품 공장이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회사들은 차를 만들지 못하고 스마트폰 매장은 텅텅 비어버리고 병원의 의료 장비마저 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뻔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반도체가 부족해지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줄줄이 공장 문을 닫았고 새 차를 사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했죠.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칩 하나가 현대 문명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요. 이 생명줄의 대부분을 쥐고 있는 곳이 바로 대만의 한 회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미세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 10개 중 9개가 이 회사 공장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인텔도 따라오지 못하는 압도적인 기술력이에요. 애플이 아이폰에 넣는 최신 칩도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두뇌도 전부 이곳을 거쳐야만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이 정도 영향력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쌀의 절반을 단 하나의 농장에서 재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농장에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굶주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회사 공장 하나가 멈추면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이 작은 섬의 몇 개 공장에 목숨을 걸고 있는 셈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한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죠. 대만 전체 경제에서 이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대만이 다른 나라에 파는 물건 10개 중 하나가 이 회사 제품이에요. 한국으로 비유하면 삼성전자의 영향력을 3배로 키운 것과 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도 한국 경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3배나 더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 한국 전체 생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만의 절반도 안 됩니다. 대만은 말 그대로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농사를 짓든 가게를 하든 결국 반도체 산업이 잘 돌아가야 돈이 돌고 반도체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 회사의 실적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전년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났어요. 100원을 투자해서 45만 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AI 칩 수요가 폭발했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가져간 겁니다.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대만 증시 전체의 절반을 혼자 차지하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회사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대만 전체 주식시장이 출렁거려요. 마치 거대한 배의 한쪽에만 모든 짐을 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배가 기울어 버리죠. 한 회사의 운명에 나라 전체 경제가 달려있는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2등 기업과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 사실상 대만 경제는 이 회사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다른 산업들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대만 하면 컴퓨터 조립이나 다양한 전자제품으로 유명했어요. 전 세계 노땅수가 대만 회사들이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말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대만 기업들 대부분이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하청 업체들이에요. 자기만의 이름을 가진 브랜드가 없다 보니
언제든 더 싼 곳이 나타나면 일감을 뺏길 수 있는 불안한 처지입니다. 이런 구조는 직원들의 월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청업체는 항상 비용을 줄여야 경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들처럼 높은 연봉을 주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회사 빼고는 대부분이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업체들 뿐이라 직원들의 처우가 좋지 않은 거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구조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반도체 시장이 나빠지면 대만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데 다른 산업이 없으니 충격을 완화할 방법이 없어요. 마치 다리가 하나뿐인 의자와 같습니다. 그 다리가 부러지면 의자 전체가 쓰러져 버리죠. 한때 성공의 열쇠였던 반도체 집중이 이제는 대만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에요. 다른 산업을 키우려 해도 이미 반도체에 모든 자원과 인재가 쏠려 있습니다. 은행들도 반도체 관련 사업에만 돈을 빌려주려 하고 우수한 공대생들은 전부 반도체 회사로 가려 하죠.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반도체가 성공할수록 다른 산업은 더 쪼그라들고 다른 산업이 쪼그라들수록 반도체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무한 루프에 빠져버렸어요. 이 거대한 성공이 만든 함정, 그 속에서 대만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실적과 치솟는 주가가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구조가 숨어 있는 거죠. 한 기업이 나라를 지배하는 위험한 게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만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이 황금알을 앓는 거위를 노리는 거대한 손이 뻗어오고 있었거든요.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대만의 심장부를 통째로 자기 땅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협력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백악관에서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대만의 그 반도체 공룡 기업이 미국 땅에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겠다고 한 겁니다. 미국 역사상 외국 회사가 한 번에 투자하는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였죠. 뉴스만 보면 대단한 협력처럼 들리지만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단순히 공장 몇 개 짓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것부터 포장하는 기술, 새로운 칩을 연구하는 센터까지 전부 미국 땅에 세우겠다는 계획이었죠. 쉽게 말해서 대만이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올린 모든 노하우를 통째로 복사해 가겠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여러분의 가게에서 장사 비법부터 거래처, 핵심 질권까지 전부 빼가서 옆 동네에 똑같은 가게를 차리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계획대로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몇 년 후면 세상에서 가장 미세하고 정교한 반도체를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직 대만에서만 가능했던 최첨단 기술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대만이 반세기 가까이 혼자 쥐고 있던 왕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건 지각 변동과 같은 사건이에요. 대만의 유일한 무기가 더 이상 유일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미국의 전략은 정말 치밀합니다. 그냥 공장 하나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만에 있는 부품 회사들, 장비 업체들, 연구소들까지 전부 따라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하나를 만들려면 수백 개의 협력 업체가 필요하거든요. 미국은 이 생태계 전체를 자기 땅에 복제하려는 겁니다. 결국 미국 안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대만이 평생 걸어 만든 것을 미국이 돈과 힘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술자를 쓰고 똑같은 장비를 써도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대만보다 훨씬 더 비싸요. 거의 절반 이상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은 이걸 밀어붙이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돈이 들어도 자기 나라 안에서 첨단 칩을 만들 수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거죠. 중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대만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회사들이 다 미국 기업이죠. 그런데 정작 그 설계대로 칩을 만들어내는 제조 기술은 형편없습니다. 설계도는 완벽한데 그걸 실제로 만들 공장이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미국 젊은이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키보드 두드리며 연봉 받는 건 좋아해도 무진복 입고 클린룸에서 교대 근무하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대만 기술자들과 그들의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대만 안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을 두고 나라의 미래를 현재와 맞바꿔버렸다고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투자금도 들어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만의 가장 값진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고 핵심 인력이 해외로 떠나면 남는 건 껍데기뿐인 공장들일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걱정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만을 보호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만에만 있는 반도체 기술 때문이에요. 대만을 중국에 뺏기면 미국도 첨단 칩을 구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든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몇 년 후 미국 땅에 똑같은 공장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 굳이 목숨 걸고 대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보험 없이 위험한 바다에 홀로 남겨지는 셈이에요. 이 반도체 거인을 처음 일으켜 세운 창업자도 씁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반도체를 자유롭게 사고 파는 시대는 끝났다고 한탄했어요. 예전에는 좋은 물건을 만들면 전 세계 누구에게나 팔 수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기술력으로 승부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치와 안보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 수 없고 미국이 원하면 기술을 내놓아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미국이 대만의 젖줄을 쥐어짜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거인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미국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였죠.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따라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죠.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을 보면 대만과 한국이 합쳐서 절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중국은 아직 그보다 훨씬 적은 양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단숨에 세계대 반도체 생산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어요. 중국이 반도체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를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을 자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작은 나라 몇 개의 국가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아직은 대만의 기술 수준에 못 미치지만 그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10년 이상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몇 년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이 속도라면 조만간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중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대만을 원하는 이유가 단순히 영토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만을 손에 넣으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거든요. 정치적인 통일보다 경제적인 패권이 목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역사적 당위성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철저한 손익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끔찍한 시나리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 공장들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 귀한 공장을 왜 부순다는 걸까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사라지면 전 세계가 칩 부족으로 아우성치게 됩니다. 그때 중국만 멀쩡한 공장을 돌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중국에게 줄을 서서 칩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자체 공급망을 착착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이 첨단 장비 수출을 막아도 중국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품질은 떨어지지만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죠. 언젠가 대만이 사라지는 날을 대비해서 B플랜을 꾸준히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건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분류된다는 점이에요. 기술만 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빼가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인재 영입 프로그램이 있는데 조건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박사급 연구원이나 대기업 임원들에게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특별 비자를 제공하고 거기에 우리 돈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까지 얹어줍니다. 이런 조건에 대만과 한국의 핵심 기술자들이 속속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과 대만 인재들에게 제시하는 연봉을 들으면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기존에 받던 월급의 두세 배는 기본이고 어떤 경우에는 연봉이 수억 원씩 뛰기도 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자에게 제한된 금액이 기존 연봉에서 3, 4억 원이 더 올라간 조건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돈 앞에서 애국심을 지키기란 쉽지 않죠. 특히 대만은 중국어를 쓰니까 언어 장벽도 없어서 인재 유출이 더 심각합니다. 중국의 장기 전략은 한층 더 교활합니다. 지금 당장 대만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예 판을 뒤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먼저 치고 나가겠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나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같은 곳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현재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면 게임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런 전략이 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존 기술에서는 선두주자를 따라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와 경험의 격차를 단시간에 메우기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니까요. 마라톤에서 지고 있으면 결승점을 바꿔버리는 것과 같은 전략이에요. 비겁해 보이지만 효과적이죠. 중국의 군사적 압박도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대만 주변 하늘과 바다에서 중국 전투기와 군함이 돌아다니는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거의 매일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을 완전히 에워싸는 훈련도 점점 더 자주 실시하고 있죠. 실제로 대만을 고립시키는 연습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실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경제 보복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년 수백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대만을 찾았어요.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가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확 줄어서 거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대만 기업들에 대한 각종 제재와 규제도 강화되고 있죠. 경제적으로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손이 기술을 빼가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입이 삼키려 드는 상황. 대만은 양쪽에서 압박받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따로 있었어요. 대만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반도체 성공 신화 뒤에는 절망하는 청춘들의 한숨이 가득했어요. 대만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끝이라고요. 대만 최고 명문대를 나와도 그 회사가 아니면 첫 월급이 우리 돈으로 2천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인문계열은 더 심각해요. 반도체 아니면 변변한 자리 자체가 없는 게 현실이죠. 한 회사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로 인생이 갈리는 잔인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대만 대학생들의 첫 월급이 이제 중국의 대도시보다도 낮아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만이 훨씬 잘 살았는데 이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중국 대도시가 대만을 추월해버렸어요.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대만에서 일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대만 젊은이들이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반도체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젊은이들에게 돌아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수도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서울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대만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한국보다 낮다는 점이에요. 같은 집값인데 월급은 더 적으니 젊은이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한국처럼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공공주택 시스템도 제대로 없어서 체감하는 고통은 더 크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만에서는 집을 사도 주차장이 별도예요. 주차 공간을 따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게 또 우리 돈으로 억 단위를 훌쩍 넘깁니다. 평생 모아서 겨우 집을 샀는데 차 댈 곳이 없어서 또 억대를 내야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부모 세대는 집값이 쌀 때 여러 채씩 사놨는데 자식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적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대규모로 의회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죠. 겉으로는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자기들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가 없다는 절망감이 폭발한 거였습니다. 중국과 가까워질수록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집값은 더 오를 거라는 공포가 있었거든요. 성공한 나라의 청춘들이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지 겉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이죠. 이런 현실에 지친 젊은이들이 스스로 짐을 싸고 있습니다. 미국에 세워지는 반도체 공장으로 따라가는 기술자들도 있고 아예 다른 나라에서 새 출발을 꿈꾸는 청년들도 늘고 있어요. 부모님 세대는 대만의 성공을 일궈냈지만 정작 그 열매는 젊은 세대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떠나는 거예요. 대만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도 발목을 잡고 있어요. 대만 내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독립을 원하고 다른 쪽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죠. 문제는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정작 중요한 일들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점이에요.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되고 경제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발목을 잡히고요. 적이 코앞까지 왔는데 내부에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형국입니다. 홍콩에서 벌어진 일들이 대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한때 자유로웠던 홍콩이 어떻게 변했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중국 손에 들어가면 지금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라질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을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조상의 나라가 아니라 무서운 이웃나라일 뿐이에요. 대만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최첨단 기술만큼은 절대 대만 밖으로 안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최신 기술은 대만에만 남기고 해외에는 한 단계 낮은 기술만 제공하겠다는 거죠. 동시에 차세대 초미세 반도체 개발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기술 격차를 계속 벌려서 따라올 수 없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보안도 강화했어요. 반도체 만드는 과정을 아주 잘게 쪼개놨습니다. 예전에는 10단계로 나뉘어 있던 걸 60개 이상으로 세분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전체 과정을 알 수 없게 만든 거죠. 기술자가 외부로 빠져나가도 퍼즐 조각 하나만 들고 가는 셈이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보안 체계가 현실이 된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면으로 붙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대만도 알아요.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있습니다. 온몸에 가시를 세운 작은 동물처럼 삼키려 들면 입안이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작고 빠른 무기들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곳곳에 숨어서 반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군 복무 기간도 늘렸습니다. 이기지는 못해도 쉽게 삼키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각오예요. 하지만 이런 대응책들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도체에 더 집중할수록 다른 산업은 더 쪼그라들어요. 군사비를 늘리면 경제에 부담이 되고요. 무엇보다 핵심 인재들이 떠나는 건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인 반도체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 둘 다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대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대만은 반도체 하나로 세계를 쥐락펴락했지만 바로 그 성공이 덫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른 산업은 시들고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외부에서는 기술을 빼앗으려 하고 내부에서는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성공에 취해 있는 동안 발밑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도 반도체와 배터리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대만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균형 잡힌 발전, 젊은 세대에게 기회 돌려주기, 한 곳에만 올인하지 않는 지혜, 대만이 뼈아프게 배우고 있는 교훈을 우리는 미리 새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